2023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 두 번째 공시한 기업 동성제약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3% 감소했는데요. 영업이익은 거꾸로 158.4%가 증가했습니다. 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떻게 매출은 감소하면서도 영업이익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 원인이 뭔지 추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14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4.3%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가 또 증가를 했어요. 물건이 안 팔리는데도 재고는 또 증가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기여를, 재고이익 때문에 기여를 하지만은 스루풋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매출 원가가 9.3%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2% 이익이 났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를 20.4%나 크게 줄였어요. 그래서 전년도 16억 5,700만원 적자에서 8억 9,700만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결론은 매출 총이익에서도 약간의 이익이 2% 났습니다만은 이 판매관리비를 크게 줄이면서 영업이익이 낮다, 이렇게 원가회계상 표현된 거로는 이렇게 이제 분석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스루풋 상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해냈느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거의 이제 90억 원대로서 5%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내려간 것보다도 매출 재료비가 더 내려갔으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매출 재료비가 더 감소했으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만약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 판매 가격은 동결했다고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의약품 가격을 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격 동결은 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가 회계에서도 생각한 거지만은 흑자전의 핵심 요인은 이런 재료비 기준으로 접근하는 스루풋 관점에서도 운영비용은 3순위로 따지는 건데요. 1순위는 스루풋을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 이거고, 2순위는 재고 회전율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운영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상 이상하게 3순위하고 좀 유사하게 들리는데, 재미삼아서 코미디 영화에 삼순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영화, 누구 유명한 여자 배우 있죠. 임창정이하고도 짝을 이뤄가지고 나왔던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임창정이가 임창정 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임창정 씨가 증권관계로 뭔가 좀 안 좋은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운영비용이 19.5%, 그러니까 가공비도 줄였고 판매관리비도 줄였고, 그래서 토탈 운영비용이 거의 20%, 19.5% 감소시킨 것이 흑자로 돌아서는 큰 핵심 요인이 됐다. 운영비용이. 동성제약은 이렇게 운영비용을 삭감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그런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400만원 적은 수치다. 그러면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얼마간 증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부터 해서 제공품까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억 1,200만원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적게 영업이익이 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과 그 다음에 원부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회사는 표현하고 있는데, 원재료까지 매입액이라고 했다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그 ABC를 더한 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4% 하락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 손익계산서에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19.5%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그 이 운영비용에서 그 판매관리비를 뺀 게 가공 비율이 되겠는데, 이것이 그 15.6%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총 제조 비용의 비율로 봤을 때도 3.6%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가 3.6%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성분에서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10억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은 또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WCA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일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표현된 대로 일반적으로 재고가 증가함으로 이 전체 재고 자산을 하게 되면은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인 원가 회계의 로직으로 볼 때 매출원가를 감소시켜서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의도하는 회계 처리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지만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원가 회계를 하더라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출원가 산출하는 것도 표준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속된 말로 중구난방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그 매출원가 자체를 산출하는 그 방식 때문에 분식회계의 보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이게 재고자산 매출원가 그 회계 분야가 그 분식회계 유혹을 하는 그런 분야인데, 그런 부분인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회계법인들이 밑에 나와 있는 대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만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냥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표는 다 맞춥니다. 근데 여기에는 1억 5천 100만 원 작년도 1분기에는 틀리는데, 이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겠어요. 이런 거는 딱딱 맞아줘야 되는데, 일단 1분기 올해 1분기는 이론이 아니고 100만 원은 이제 단수 차이 정도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은 인건비가 47억 8,300만 원으로서 5.9%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명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연간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5,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6.6% 인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은 좀 떨어졌어요. 좀 곤란하죠. 인건비는 올려줬는데 매출액은 1분기에 전년도보다 못 팔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이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미안해해야 될 줄 알죠. 미안해해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기타 경비를 크게 줄인 게 이 흑자를 돌아서는데 요인인데, 이렇게까지 그냥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뭘 절감을 했는지 뭘 삭감을 했는지 저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는 올랐다면은 다른 거는 더 낮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 공장 가공비도 내린다면은 감가상각비도 뭐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실질적인 현금이 나가는 뭐 지급 수수료라든지 또는 그 공장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뭐 전기료 뭐 등등 유틸리티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별도 어떤 그 사항들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뭘 어떻게 이 거의 뭐 30억이나 그 줄일 수가 있겠느냐. 매출이 조금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평소 이런 경우에 흑자가 나서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그동안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지 않느냐 또는 나쁘게 생각하면은 뭐 비용 처리를 과대하기 위해서 뒷구멍으로 돈을 빼는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구심, 스케tip시즘을 보고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계 분석은 이 마녀 법정처럼 유죄 추정의 원칙을 기준으로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반증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회사의 그 투명성이 빛나게 해주는 그런 그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요, 이 재고 회전율이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회전율이 또 감소를 했어요. 그 재고가 약간 또 쌓였다는 얘기죠. 1.2회전이 1.1회전이 됐으니까. 그런데 스르픈율은 올랐단 말이죠.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운영 비용은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지만은 이번 경우에는 스르풋이라는 게 그 여기까지는 이제 스르픈율은 그 운영 비용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이 변동과 그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만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니까 운영 비용은 다음 뭐 3순위 성격으로 분석을 하면 되겠죠. 일단 이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가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추가 인상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추정했을 때는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면은 그러니까 올랐다면은 판매 가격 추가 인상이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추론 모순이 조금 나오고 있는 면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로는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좀 구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스루프 소폭 상승의 요인으로는 운영비용 우위의 현격한 감소도 2차 원인에 들어갈 수 있다. 요거는 제가 표현이 약간 좀 어눌했는데 TO의 생산성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확실히 구분해서 요거는 그 스루프 소폭 상승은 TO의 그 생산성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게 그냥 어떻게 그냥 제가 좀 요거는 좀 부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거나 판매 가격이 상승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사가 공표한 거로는 원재료 가격 인상된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판매 가격이 소폭 인상됐을 것이다 하는 거는 입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동결을 해 놓은 거죠. 전년도에 5.1%나 올려놨으니까 가장 잘 나가는 정로한 동성제약의 정로한 이게 이제 21.2%나 크게 가격을 인상시켰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과연 이거 사실 이 데이터가 믿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그냥 믿고서 하는 거지 이것도 또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그럼 얘기를 한 거냐.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 편견 가지고는 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가중 편견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원재료가 매입액이 얼마래서 얼마 올랐다면 가중 편견 얼마에서 그걸 다 더했을 때 전체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내렸다 올렸다 가중평균으로 해야 되는데 판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사실은 생략하려다가 분기보고서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조금 일부를 해봤어요. 근데 그 반증 추론하고는 맞아떨어지지가 않죠. 원재료 가격이 상승률을 했다 그래도 재료 비율 포션이 있으니까 가격 상승 압박률이 3.3%나 되는데 아까 여기 표현된 대로 이 제품 가격은 인상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거는 또 오르지 올랐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면은 제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닐 거고 원재료도 이런 것만 아니고 주요 그 A, B, C 정도만 내놨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금액으로 접근해 볼 수가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금액으로는 또 수량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슨 내부 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볼 때는 과연 이것이 적합한 작업인지 트렌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제품이 이것만 있는 기업도 아니고 원재료가 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대표적인 상식성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손익계산서에서는 그 제품 가격이 동결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론을 했는데 그거는 이 표에서는 맞아 떨어지는데 투명성 그 회계를 위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어, 판매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다른 거는 아마 그래서 올랐을 수도 있다. 그건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외부에서. 그렇게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원가 패러다임 기준으로 그 연간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907억 정도 하게 되면 한 35억 정도 이익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하나의 납품 단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병원급이나 뭐 약국에 9만 원짜리로 단가 계약을 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한 3,100원 정도 남는 거로 그래서 2% 정도 더 깎은 대신 좀 물량을 더 달라 해서 2% 정도 노력을 하면은 한 4,200원 정도 남는 거. 이 경우에 재고가 이 성과 1분기 성과대로 2% 정도 오른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재고만 감소했을 때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니까 여기에 그 2,684원 원래 이 3,100원이 남아야 되는데 한 1,541원이 떨어집니다. 이건 2% 증가했을 때 이런 금액이 되겠고요. 그 차이는 요거는 요거하고 비교를 해본 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모순된 우리는 그 비상식의 세계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중독돼서 살고 있다.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그렇게 해봤어요. 하도 요즘 마약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 중독성이 없는 스루풋 회계로서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데이터 가지고 변수만 가지고 예상을 하면은 85,800원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85,000원에 판매를 하면은 그래도 2,600원 남는다. 원가 회계보다는 약간 적은 금액이지만은 그런데 이 기업이 1.5회전 밖에 못했거든요. 아니 1.21회전인가 분기에 요거를 1.5회전만 한다 그래도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크게 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 기준으로 T 스루프 회계 기준은 85,000원 정도 팔아도 재고 회전율로만 크게 상승할 수 있다면은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가는 그 5,850원으로서 830원이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300%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 대우는 받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이양구 씨가 17.06% 지분으로서 최대 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